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IBK 기업은행 논술편 디지털 해당 분야 기초지식 변별력 예상 문제 키워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플로를 쳐보시고요. 네, 이 추천 강의 리스트 꼭 보시고요. 그리고 카카 플러스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 네. 제가 좀 주말간 너무 좀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약간 몸이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인 디지털 관련된 해당 분야 기초 지식이 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다 공통이고 여 안에서도 30문제 중에서도 중요하게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나올 만한 문제를 좀 선별을 해봤고요. 키워드를 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키워드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0문제 중에 이제 10문제 정도가 좀 변별력을 요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가점 이제 이런 거를 맞추면 얘는 면접이라도 좀 더 봐야겠다라는 게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긴가 민가 하면 이런 거 맞는 거가 아마 당락을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다들 정보 처리 기사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예. 그거에 맞춰서 이거 플러스 아마 전산직 구급 관련된 이 책 나오는 데서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아마 시험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어, 자, 일단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제 몸살 기운이 좀 있으니까 막 금방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너무 이제 제가 하나에 뭐 몰입하면은 완전 그에 빠져버려가지고 약간 주객이 전도된 약간 제 생활 밸런스 뭐 저희도 개인적인 약속도 많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는 제가 좀 늦게 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저도 이제 아무래도 어, 개인 일정이 많습니다. 뭐 어, 아무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약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계속 공고는 뜰 거거든요. 아마 이제 더 디테일하고 좀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제 몸 관리를 잘 해서 이 회사 생활과 이 유튜버의 인생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가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문항에서 이 3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아마 대부분 이쪽 직군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막 문제를 2권 사가지고 막 이미 자격 붙었는데도 계속 이거 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는 아마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금융권 핫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대로 원리를 좀 이해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저는 중요해 보이고요. 뭐 간단하게나마 저도 뭐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이게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뎁스 있게는 설명 못 하겠지만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더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처음 이제 클라우드 가상화 이게 요즘에 가장 어, 금융권에서 핫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클라우드가 비용 절감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권 뭐 이제 IBK나 뭐 국민 KB나 뭐 신한이나 뭐 KB 하나은행이나 KB 뭐 하나은행 대부분의 이제 이런 금융권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어
U2L이라 그래가지고 U2L 유닉스를 리눅스로 변경을 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 결국에는 IT 인력들,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인프라 인력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BK 예를 들어볼게요. IBK는 IBK 기업은행도 있고 IBK 캐피탈도 있고 IB 증권도 있거든요. 이 안에는 봐봐요. 그래서 증권, 캐피탈, 뭐 생명도 있죠. 어쨌든 뭐 이 안에는 각자 뭐가 있다? 이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서버 1, 2, 3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서버 1. 지금 제가 이거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아마 수백 대, 은행 같은 경우는 수백 대가 있을 거거든요. 자, 네, 이제 그 잘 못 쓰죠. 이렇게 각 서버들이 있는 걸 뭐 하겠다? 이거를 다 하나의 어떤 대형 물리적인 장비나 아니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을 써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통합. 자, 따라하세요. 통합 관리. 그러면 당연히 이 자체적으로 다 인프라 시스템, 이 서버들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이런 인력들을 어디서 하나의 IBK 그룹에서 뭐 IBK 시스템이겠죠. 그런 담당자들이 전체를 이 서버들을 다 한 번에 관리하겠다. 서버를 만들어주고 구성해주고 뭐 다시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입니다. 클라우드에 뭐 클러스터링 뭐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을 이해하시려면 큰 그림 안에서 결국에는 클라우드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IT 인력들을 빼고 중앙 관리하겠다. 이 어디서 IBK 은행 지주사에서 뭐 여기 지주회사가 뭐 전환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어쨌든 은행 위주로 돌아갈 거거든요. IBK 그룹 자체도. 자, 여러분들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금융권에서 이게 가장 핫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이런 서버들을 통합하는 기술. 저도 이제 이거를 아직 실제 도입은 안 하고 있지만 결국 유닉스를 다 리눅스로 전환함으로써 이 중앙에 있는 이 서버들을 이 각 사이에 있는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게끔 구성을 한다는 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막 수백 대의 서버들을 하나의 어떤 그 클러스터링 논리적인 기술로 하나의 논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다 서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한다? 뭐 네트워크 구성도 있겠죠. 여기서 네트워크도 IP를 기존에는 이 가상화 기술 안에서 별도의 스위치라든지 라우터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이 안에서 다 뭐다 IP나 이런 거로 다 부여해줘서 이런 처리도 어떻게 가상화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무료해지게끔 결국에는 여기서 뭐 네트워크 관리하는 뭐 이런 라우터나 스위치 담당하는 IT 담당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된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여기에 증권, 캐피탈, 은행 각 사에 이렇게 관리하는 IT 담당자들이 없어질 텐데 이 자체 인력들이 자체 인력들이 없어진다. 어, 없어지는 거의 장단점이랑 이렇게 통합 관리했을 때, 그러니까 있을 때의 장단점이나 그리고 없을 때 이렇게 통합 관리하게 돼서 없게 됐을 때의 장단점. 이거를 이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름의 그런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배경이나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고요. 제가 제시하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비용 절감은 되겠지만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나름의 좀 뎁스 있게 뭐 엄청 뎁스 있게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런 문항이 나올 것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 클라우드가 워낙에 핫하고 어떻게 하면 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아마 이런 데서 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 고객한테 전산 시스템을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뭐 일반적인 이런 은행 같은 데는 뭐 시스템 도입할 때만 해도 뭐 모바일만 해도 뭐 100억, 뭐 2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구축한 이후에 또 관리 인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뭐 일자리는 많이 뽑겠지만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디서? 어, 뭐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용 절감을 하려고 이제 아래 이제 IT 기획부서 같은 데서 지주 같은 데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각 사에 있는 담당자들은 아 왜 우리 기존에 이거 우리가 없으면 서버 서비스 장애나고 고객 대고객 리스크가 있다. 뭐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내 대응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 이제 내부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주사에서도 소그룹사 위주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다 전환시키려는 강제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이론적으로 해서 이게 아마 변별력으로 나올 거다. 예, 라고 좀 예상을 해봤고요. 예, 다음은 망분리. 그 망분리는 어 여러분 망분리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에 예, 망분리 금감원 요건이 있습니다. 금감원에 망분리 요건이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망분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망분리는 논리적 망분리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망분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PC 두 대를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PC를 두 대. 이 논리적 망분리는 PC를 한 대 쓰는 거예요. 자, 그 망분리라는 거 요건이 왜 나왔냐면 이제 또 자세한 거 공부하세요. 이제 개발망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망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망 분리를 해놨냐? 뭐 기존에 업무하는 데랑 뭐 이제 서버 접속하는 건 운영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거는 별도의 그 개발 환경, 이제 이런 IT 관리하는 데는 개발하는 환경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망분리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망분리에는 IT 팀 망분리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부서의 망분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논리적 망분리는 이 PC 하나에서 이 가상화 VM, VDR이 띄워가지고 이 버추얼 머신이죠. 이 안에서 우리 예전에 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PC 안에서 이 VM 띄워가지고 OS 이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를 띄우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가상화 기술을 해서 이 안에서 다른 망에 IP 대역을 부여해서 가상의 창을 띄우는 거를 논리적 망분리라고 합니다. 그럼 PC 안에 또 다른 OS나 똑같은 OS든 다른 추가적인 OS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 망분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PC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망들을 부여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논리적 망분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PC는 한 대 있고 이런 망들은 논리적으로 분리만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서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당연히 이건 뭐다? 하나의 서버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구분된 게 아닌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좀 뎁스 있게 좀 이해를 하세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이쪽 실무자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이론적인 것들을 모든 거를 다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마무리는 뭐냐? 이 PC를 세 대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망이고요. 이거는 업무망이고요. 이거는 운영망이라고 하면은 뭐냐? 이 개발에 대한 또 서버가 별도로 있고 이 서버 또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업무를 하면서 PC가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PC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서버 따로 이거에 대한 서버 따로 완벽하죠. 여기 서버끼리 서로
여기가 침투됐다고 해도 여기가 뚫렸다고 해도 여기가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서버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침투되면은 해커가 여기까지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어, 이슈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이 큰 틀에서 금감원의 이제 망분리 요건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논리적 망분리랑 물리적 망분리 차이, 어떤 요소들의 차이가 있고 각 요소별로 장단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금감원 요건이 바뀐 게 완전 완벽한 물리적 망분리를 요하거든요. 이게 좀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런 시스템이나 새로운 클라우드나 이런 환경을 구성할 때 금감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금가번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물리적 망분리가 아마 금감 요건으로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장단점, 왜 이게 보안적으로 더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그게 변별력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말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 어쨌든 디지털 해당 분야의 기초 지식, 예, 이 30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는 간단하게 끝나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아시는 거니까 요즘 그냥 금융권에서 나름 중요한 키워드 뽑아 본 거고 결국에는 개인정보 이제 이런 DB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게 이제 DB 보안이라는 게 별도 있는데 이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마스킹 처리한다든지 이제 뭐 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뭐 커리언이라든지 뭐 DB 세이퍼라든지 이 안에서 이제 DB의 정보들을 암호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결국에는 개인정보는 중요할 거고 제 강의 중에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화하는 내용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맞게끔 그런 금융권에는 각 업무단별로 다 이렇게 예, 각 DB들이 있다. 여기는 뭐 여기 대외계 뭐 계정계라는 건 업무죠. 업무 시스템 그리고 뭐 홈페이지 뭐 각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뭐 주민번호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그 개인에 대한 고유의 키값이 있죠.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한다? 이메일 주소 그렇고 마스킹 처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DB 보안에 대한 기술 좀 개인 정보를 이해하고 그 관련 법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 이런 거에 대한 변별력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키워드는 이렇게 큰 틀에서 잡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DB 보안, 결국에는 개인 정보를 침해 안 받게 하려면 이 안에서 특히 이 마스킹 처리하는 거 있겠지만 암호화하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DB나 각 업무단에 통신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DB, 예, DB, 예, 이거 마스, AP, 그리고 WB 웹. 뭐 이런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이게 뭐 3티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보통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했을 때 이제 대외기관에서 어떻게 본다? 그 파일 송수신 같은 걸 한단 말이죠. 뭐 VPN 같은 기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 대한 VPN의 보다 암호화 기술이 있을 거고요. 예, 이것도 암호화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별로 암호화가 돼 있고 실제로 이 AP산에서 DB 처리할 때도 보다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뭐 솔루션이든 좀 나름의 이해하고 있는 거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예. 그거에 따른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웹에서 AP에서 DB 간, 아니면 서버 간, 아니면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구간 암호화라는 이제 이니텍 솔루션이 있는데 뭐 거기서 이 로그인 단에서 웹 단에서 뭐 서드 파티 쪽에서 이런 암호화 통신 방식이 뭐가 있지? 그런 기술도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보안이 대세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지원에서 이렇게 대학생분들한테 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실무자들도 중요한 문제를 아마 많이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잡는 이 키워드, 암호화, 뭐 개인정보 관련 법규, 뭐 이게 뭐 정보보안 기사 관련 정도의 문제 수준이겠죠. 그거를 어떻게 조금은 정확하게 이 이론들을 조금 정확하게 좀 판 지원자, 뭐 정보 처리 기사처럼 이렇게 문제 은행식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막 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는 어느 정도 기본 수준만 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뭐다 변별력 문제. 실제 지금 금융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뭐 뎁스 있게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지원자들을 변별을 할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뭐 DM지망도 아시죠? 결국에는 이 DM지망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DM지망이 좀 뒤에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이건 알아서 찾아보세요. 랜섬웨어라는 요즘에 뭐 보안 그 해킹 당했던 가장 유명한 뭐 돈을 요구하는 이제 악성 이제 뭐 악성 코드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이슈인데 이건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고 DM지망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DM지망이라는 거는 뭐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자, 계정계가 있고요. 음, 그리고 채널계, 그리고 대회계. 예, 계정계는 뭐다? 아까 말했던 어, AP, 와스고요. 그거에 따른 DB가 있었습니다. 계정계 DB.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IBK 기업은행의 홈페이지가 있겠죠. 네, 홈페이지나 뭐 모바일 앱이 있겠죠. 그럼 고객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핸드폰 단말기나 뭐 PC에서 단말기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좌 조회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통신이 되냐면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계좌 조회라는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대외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이 대외계에 이 고객이 거래를 딱 조회를 누르는 순간 이 대외계 쪽에 이제 조회라는 어, 전문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대외계에서는 질의를 합니다. 어디? 그 계정계라는 그 기업은행 업무 시스템에 여기 뭐 계좌 정보들이 원장 DB에 원장들이 있겠죠. 뭐 계좌 원장. 그럼 뭐 수백만 명 고객에 대한 뭐 이름, 고객 이름 대비 고객 이름에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좌 번호들 다 쫙 나래비가 돼 있습니다. 자, 뭐 고객 뭐 짜자자자자 계좌 번호 그 나래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래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이 고객에 대한 계좌 정보가 조회를 누르는 순간 고객 번호로 고객에 대한 고객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 개인 번호들이 이렇게 계정계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고객 이름이나 조회별로 계좌번호를 추출해 와서 그 계좌에 맞는 금액을 여기서 응답을 줄 겁니다. 처리가 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답이 돼서 DB에서 이제 계좌에 있는 금액을 가져오고요. 그거를 어디다가 어, 대회계 쪽에다 응답을 줄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에는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이 홈페이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그 대외기관 거래도 있지만 이렇게 채널계 쪽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이 안에 원래는 이 채널계가 대외계로 대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객이 이렇게 해서 채널계를 갖다가 이제 계정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방금 말한 똑같은 플로우로. 그러면 채널계에서 물어봤는데 이 안에는 신용 정보라는 것들이.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어,
신용 조회라 하게 되면 어디다 하게 되냐면 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처음 업무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똑같이 고객이 뭐 하고 싶다? 계좌 조회한 다음에 신용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 그 이런 서비스로 플로우로 처리되다가 어, 그 계정계에서 뭐다? 이제 대기관의 신용정보원에서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또 갖고 와서 계정계 쪽에서 DB에서 인서트를 하고 다시 이걸 바탕으로 채널 쪽에서 고객한테 같이 응답을 하는 복잡하죠. 여러분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결국엔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DMZ 이 대고객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아침이다 보니까 알람이 울리네요. 예, 좀 전문적인 강의로 되려면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서버들은 이런 모바일들은 서버들은 위치를 DMZ라고 해서 결국에는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부 채널계 대외계가 이제 이런 내부망인데 이런 모바일 앱이나 이런 이 홈페이지는 DMZ라는 구간에 둡니다. 음. 왜냐? 이렇게 고객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MZ 망에 둠으로써 어, 그러니까 고객들이 조회하면서 뭐다? 이런 내부망의 데이터들을 계정계라든지 채널 계정 대외계라든지 이런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DMZ라는 구간에 두면서 뭐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존으로. 어, 아예 망 자체를 다르게 하고요. 이게 약간 중개 서버 느낌으로 여기서 들어갈 때 포트를 어떻게 한다? 예, 포트는 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 열어두지만 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열어두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 이렇게 하나에 들어오는 문 포트 다르고 나가는 거 다르게 해서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TCP 통신을 할 때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포트 또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나가는 포트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망을 분리해서. 뭐 실제적인 기술적인 것들은 더 뎁스 있게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요. 뭐 이런 큰 배경에서 이런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좀 횡성수설했는데요. 뭐 궁금하신 분은 뭐 저한테 그 카카오 플러스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좀 아침이라 좀 정신이 없어서 뭐 만들어 놓겠고 결국에는 이 키워드로 좀 변별력을 좀 이론을 좀 정리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시험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작했고요. 예, 오늘은 구독 목표가 입사입니다. 예, 아침 좀 출근 전인데 좀 강의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뭐 필요하시면은 뭐 개인 질문 주셔도 좋고요. 뭐 일단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